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하죠.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다, 책을 읽겠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 하지만 그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경험,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절제 즉 규율에 대해 한 가지 큰 착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특별한 영감의 파도가 밀려오기를 혹은 행동하고 싶은 올바른 기분이 나를 휩쓸고 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동기부여가 생기면, 에너지가 넘치거나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제서야 미뤄왔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변덕스럽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삶의 성패를 건다면 당신은 결코 의미 있는 그 어떤 것도 꾸준히 쌓아 올릴 수 없을 겁니다. 진정한 규율의 기초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바로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 전에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모든 세포가 멈추라고 소리칠 때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민기적거리며 오늘은 일할 기분이 아니니까, 왠지 피곤하니까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 내일은 기분이 다를 거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와도 똑같은 무력감과 나른함이 우리를 맞이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규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행동만이 규율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순간 올바른 감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행동을 먼저 취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동기부여라는 감정이 행동 뒤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움직였기 때문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행동은 추진력을 낳고 추진력은 동기를 낳습니다. 첫 행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만에 산 전체를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첫 한 걸음을 떼면 됩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머리가 저항할 때 책을 펼치고, 몸이 가만히 있고 싶어 할 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단 시동이 걸리면 내면의 저항은 약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만 의존해서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충동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오늘 나는 나약함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항 속에서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일단 그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동기부여에 그토록 매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꼭 기분이 좋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동기부여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에서 태어난 규율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하기 싫은 기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보다, 게으름보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속삭이는 머릿속의 목소리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증거가 쌓여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격은 동기부여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동기부여는 사라지지만 정체성은 남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당신은 기분의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을 구축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혹독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오늘이 적절한 날이 아닌지, 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십 가지 이유가 들려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에 한번 굴복하면 그 목소리는 다음번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목소리에 저항하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목소리는 약해지고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복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당신이 저항보다 더 강해집니다. 저항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동기부여가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십시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기 기만도 멈추십시오. 적절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기분도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나에 갇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번거롭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행동하십시오. 그 첫걸음이 불꽃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 마침내 그 어떤 변명으로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본질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움직일 때, 행동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 전에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일단 당신이 그 힘을 경험하고 행동이 어떻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목격하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감정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저지르는 또 하나의 큰 실수는 오직 의지력에만 기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노력하면,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지력은 깨지기 쉽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하루 동안 계속 소모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결정을 내리도록 방치할수록 의지력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선택지로 가득 찬 삶을 설계해놓고는 왜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지치고 산만하고 규율이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해결책은 마법처럼 더 많은 의지력을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애초에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즉흥성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은 선택의 폭을 좁히고 매 순간 자신과 협상할 필요가 없는 패턴 속으로 당신을 고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미 알고 있다면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운동을 할까 말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당신이 구축한 구조에 의해 이미 내려졌습니다. 당신은 그저 루틴이 요구하는 바를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마치 스스로를 가두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많은 구조를 만들수록 당신은 실제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유부단함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는 선택에 정신적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비범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살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삽니다. 그들의 하루는 참여하고 싶은 기분이 들든 말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습관에 의해 형성됩니다. 작가는 매일 아침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앉아 머릿속이 명쾌하든 텅 비어있든 글을 씁니다. 운동선수는 오늘이 훈련하는 날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들은 의심 없이 훈련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은 규율이 순수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규율은 이미 마련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모든 선택지를 열어둔 채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더 약한 자아에게 통제권을 넘겨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갈망하고 쉬운 길을 찾고 변명을 속삭이는 당신 안의 그 부분은 주저함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활짝 열린 스케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틈을 메우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이 하나뿐이도록 삶을 설계한다면 당신은 내면의 논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명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루틴부터 시작하세요. 몇 시에 일어날지 결정하고 그것을 지키세요.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두어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훈련이든 공부든 사업 구상이든 창작 활동이든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러한 결정들을 자동화할수록 게으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루틴들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무한한 선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선택은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질서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잘라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루틴을 만들 때 당신은 깊이 집중하고 꾸준히 움직이고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진정한 해방을 발견합니다. 덧없는 충동에 끊임없이 길을 잃지 않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물론 스스로 만든 구조에 저항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애초에 그 구조를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루틴은 당신을 제약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의 더 약한 본능으로부터, 미루고 싶은 끝없는 유혹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기 싫을 때조차 그 루틴을 따를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충동이 아닌 의도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면 규율은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 종일 정신적인 줄다리기를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당신은 방정식에서 선택이라는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성공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도록 당신의 환경과 습관을 설계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규율을 강제하고 싶다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의지력이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구조를 만드십시오. 루틴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선택지들을 제거하고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선택지만을 남겨두십시오. 규율을 위해 설계된 삶을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상상했던 삶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때까지 가차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어하는 진실 중 하나는 규율이란 그 순간에 기분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편안해서도 안 되고 쉬워서도 안 됩니다. 사실 규율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지금 당장 불쾌한 것을 하는 마찰을 견뎌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규율과 동기부여를 혼동합니다. 규율이 즉각적으로 보람있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규율의 보상은 거의 항상 나중에, 때로는 아주 먼 훗날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현재 느끼는 것은 고통, 저항,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단기적인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인 힘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지름길, 즉각적인 만족, 빠른 해결책을 팔려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것을 사면 지금 당장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 거야. 이것을 스크롤하면 지금 당장 즐거워질 거야. 어딜 가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힘겨운 과정을 건너뛸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 힘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잠재력을 희생합니다. 그 쾌락은 손에 쥐자마자 거의 즉시 증발해버립니다. 당신은 한 번의 타협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최악은 몇 년이 지나 자신이 인생의 불가피한 폭풍을 견딜 수 없는 연약하고 무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피하는 고통은 나중에 당신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받아들이는 고통, 자발적인 고난, 매일의 불편함, 안락함의 희생, 그 고통은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을 단련하고 척추를 세우고 미래의 도전들을 더 쉽게 마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편안함도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기 존중감을 만들어내는 힘을 창조합니다. 매일같이 운동이 지치고 근육이 아파도 몸을 단련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아프고 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힘과 지구력, 그리고 수십 년의 삶을 지탱해줄 건강으로 바뀝니다. 친구들이 밖에서 즐겁게 노는 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외롭고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창조하며 남은 인생 동안 보상을 가져다줄 지식의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보상에 앞선 희생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어떻게든 인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규율의 고통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후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의 불편함을 끌어안거나 쇠퇴라는 훨씬 더 큰 불편함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 종류의 고통은 당신에게 힘을 주지만 다른 종류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기적인 고통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 고통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희생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끔찍하고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고문 같고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끌어안을수록 그것은 점점 당신 자신이 되어갑니다. 당신은 고통을 벌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발전의 증거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불편함의 순간이 당신의 힘의 토대를 쌓는 벽돌 한 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때 고통으로 느껴졌던 것이 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규율의 핵심은 장기적인 성취감이 단기적인 쾌락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일단 당신이 이것을 내면화하고 진정으로 믿게 되면 당신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에 환영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희생이 내일에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유능한 당신을 조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든 순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힘겨운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이 목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은 적입니다. 목표는 성장입니다. 목표는 힘입니다. 목표는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불편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순간적인 안도감을 주는 안락함이냐, 지속적인 힘을 주는 희생이냐. 규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매일매일 장기적인 힘으로 이어지는 단기적인 고통을 끌어안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 힘겨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환경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이 오직 내면의 힘, 즉 이를 악물고 순수한 의지력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지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 자신을 어떤 전장에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온통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유혹을 부추기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그 유혹에 저항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규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 목표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당신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게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방해물에 몇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스마트폰, 구석에서 빛나는 스크린, 당신의 주의를 빼앗기 위해 설계된 끝없는 알림들. 당신은 잠깐만 확인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1분은 1시간이 되고 1시간은 하루의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시간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추진력, 에너지, 명료함을 훔칩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그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규율 없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유혹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하는 동안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다고, 당신의 공간이 주의를 끄는 잡동사니들로부터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뿐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규율은 힘겨운 오르막길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저항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표를 방해하는 대신 목표와 일치하도록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망설임 없이, 타협 없이 그것들을 잘라내십시오.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앱을 삭제하십시오. 정크푸드가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면 집에 두지 마십시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을 벗어나려는 습관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인다면 그들과의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은 나약함의 한가운데 앉아서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진짜 유혹이 무엇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으며 방심하고 유혹과 장난치다가는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의 취약점을 알고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작한 일을 실제로 완수할 수 있는 싸움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방해물들을 제거하면 삶은 더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깊어지고 에너지는 커집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피하던 일들은 끝없는 자극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보, 진정한 성장, 진정한 성취의 만족감은 당신이 포기한 공허한 쾌락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자비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거나 선택적이 아니라 무자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방해물과 유혹들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싸우고 당신을 핥히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그들은 들이닥쳐 모든 것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완전히 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율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지 않기로 거부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라내는 모든 유혹, 제거하는 모든 방해물은 당신의 시간, 집중력, 그리고 삶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쉽지 않고 가혹하고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편안함을 원합니까? 아니면 변화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둘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율 있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전장을 통제하십시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유혹들을 제거하고 당신을 탈선시키는 방해물들을 침묵시키고 당신의 규율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무자비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거창한 행동이나 드문 천재성의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매일 내리는 조용하고 평범한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거창하고 극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무시하기 쉬워서 약속을 어겨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 시간에 일어나겠다고 다짐하고는 스누즈 버튼을 누릅니다. 10분 동안 책을 읽겠다고 약속하지만 대신 스마트폰을 스크롤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글쓰기, 20분 운동하기, 물 더 마시기, 일주일 동안 설탕 끊기 등을 약속하고는 이번 한 번만이라며 건너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침식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되고 그들의 말에 무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반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됩니다. 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행동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너무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모든 작은 약속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당신이 지키는 모든 약속은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팔굽혀펴기 10개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해낸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한 문단의 글을 쓰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지킨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한 것, 즉 자기 존중감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게를 갖게 되면 규율은 더 이상 당신이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승리들이 얼마나 빨리 복리로 쌓이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일주일 만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가장 높은 산을 오르거나 마라톤을 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깨뜨릴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할 때까지 가장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도전이 닥쳤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일관성이라는 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강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뢰성에서 자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배신했다고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너무 작아서 거의 우습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당신은 신뢰의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신뢰가 쌓이면 당신은 약속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도전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는 데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배신일 뿐입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말이 강철과 같다는 것을 단계별로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큰 도전에 맞설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바로 규율의 본질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정체성을 구축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말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약속한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찾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수준의 힘입니다. 그러니 작은 약속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지킬 때마다 아무리 작은 방식이라도 당신은 규율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들은 쌓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만든 삶이 하나의 큰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하나씩 지켜온 수천 개의 작은 약속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말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질 때조차,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어설 수 있다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오직 현재 순간만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행동을 되고 싶은 사람에게 고정시키기 시작할 때 훨씬 더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오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한 것, 지금 당장 안도감을 주는 것,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덧없이 지나가고 미래는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그들의 잠재력을 훔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단련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할 미래의 당신을 위해 힘과 지혜, 그리고 기회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자아를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에게 의지하며 당신이 그들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누군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늦잠 자는 대신 일찍 일어날 때, 스크롤하는 대신 공부할 때, 포기하는 대신 훈련할 때 당신은 그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 즉 충성의 행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은 복리로 쌓입니다. 당신은 규율을 처벌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행위로 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 미래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희생에 대해 감사하거나 당신이 선택한 안락함에 대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규율이란 바로 지금 그 만남이 왔을 때 당신을 마주보는 그 사람이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규율이란 소수만이 타고나는 신비한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기술이고 연습이며 당신이 매일매일 내리는 일련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의지력을 고갈시키는 끝없는 선택지들을 제거할 때 장기적인 힘을 키우는 단기적인 불편함을 끌어안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자비하게 방해물들을 잘라내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모든 행동을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미래의 사람에게 고정시킬 때 성장합니다. 규율은 덧없는 동기부여나 외부의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중할 수 있는 삶,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아, 그리고 당신이 배신하기를 거부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작은 선택, 모든 일관된 행동, 나약함에 저항하고 책임감 속으로 들어서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그 순간에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쌓여갑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종종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 여정을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규율에 전념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소유할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행동, 당신의 환경,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통제하십시오. 허락을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동기부여를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삶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이 될 사람은 전적으로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